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당진에서는 춤을 통해 인생을 즐겁게 살고 있는 어르신들의 특별한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정선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어르신들이 신나는 음악에 맞춰 스텝을 밟습니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한 바퀴 돌기도 하면서 파트너와 호흡을 맞춥니다. 반짝이 옷에 하이힐까지 나이가 무색할 만큼 복장도 화려합니다. 한바탕 춤을 추고 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무료한 일상의 활력소가 됩니다. 하다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생활이 조금 이렇게 잘 놀고 가면 집에 가면 우리 할아버지한테 잘해지잖아 이게. 이 성질 나고 들어가면 성질 나는데 조금 즐겁게 놀고 가면 더 말 한마디 이쁘게 여봉 오빠 이렇게 해야 되잖아. 첫째는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그다음에 주위 사람들과의 융화, 그 모든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열심히 나와서 운동도 하시고 또 여러 친구분들도 만나보시고. 평균 나이 69세, 당진 지역 어르신의 사교 댄스 동아리인 이 모임엔 현재 회원 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취미로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요양원이나 복지관 등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 공연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재능 기부를 통해 보람을 느끼고 노년의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요양원 갔을 때는 이제 노인들이 안색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침울한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댄스를 하고 공연을 하면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같이 노래를 불러주시고 하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진짜 저 보람도 많이 진짜 참 느끼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저도 잠시 배워봤는데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색다른 취미로 건강도 지키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있지만 막상 공부를 시작하기엔 쉽지 않을 텐데요. 배우지 못한 서름은 내려놓고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하고 있는 만학도들을 차선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여느 중고등학교와 다르지 않은 교실에 중년의 고등학생들이 두 눈을 반짝이며 수업을 듣습니다.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예원 중고등학교 어머니 학교에선 40대부터 80대 백발의 어르신까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은 늦게 시작한 만큼 열정도 남다릅니다. 일반 중고등학교가 이 2달간의 긴 방학에 들어간 것과 달리 방학의 달콤한 휴식도 반납한 채 꿈을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남동생 손에 이끌려 처음 학교를 찾게 됐다는 곽영희 씨. 많이 배우지 못해 초라하고 위축됐던 인생은 학교를 다니면서 달라졌습니다. 오고 보니까 참 너무 좋았습니다. 인생관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모든 게 즐거우면서 또 내 가슴속에 깊이 묻혀있던 그 배움이란 이런 단어, 또 남 앞에 자신 있게 또 설 수도 있고. 가족의 응원에 힘입어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학교에 입학한 김옥희 씨. 수십 년 만에 다시 시작한 공부는 인생의 활력소가 됐고 새로운 꿈도 생겼습니다. 제2의 인생이 열린 겁니다. 공부를 너무 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학교가 있어서 나는 가고 싶다. 그랬더니 가족들이 흔쾌히 응원도 해줬고요. 부드러운 미소로 어르신들한테 봉사하는 거 그런 걸 좀 하고 싶어요. 웃음 치료사 같은. 컴퓨터 시간, 한글 자판을 능수능란하게 다루고 표 작성 정도는 식은죽 먹기입니다. 수학 시간엔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기도 쉽지 않은 미적분도 거뜬히 풀어내는 만학도들. 출석을 부르는 시간까지 아까워 수업 진행을 재촉할 만큼 공부에 대한 열정이 뜨겁습니다. 다양한 동아리 활동에 시험 수행 평가까지 치러낸 이 학교 늦깎이 학생들은 1000여 명. 이들에게 조금 늦은 학창 시절은 인생의 보석 같은 시간입니다. 대학 진학의 꿈을 이룬 만학도들은 올해 대학교 캠퍼스를 누리게 됐습니다. 빛나는 졸업장을 2월 25일 받는다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벅찼다. 어디 샤넬백을 선물로 받는다 해도 이렇게 뿌듯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남편이 대학까지 가라.
정정당당하게 대학을 합격을 해서 지금 대학교 입학을 할 겁니다. 배움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은 제2의 인생을 연 만학도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건강에 대한 걱정 중에 가장 큰 것이라면 치매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급격히 진입하면서 치매 환자 수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20년마다 한국의 치매 환자 수가 2배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치매도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하면 발병 속도를 늦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장보영 기자가 치매 예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평균 연령 80대 어르신들이 색연필을 들었습니다. 숫자가 적힌 칸에 정해진 색을 칠하는 활동. 색과 숫자를 구분하는 것도, 손의 작은 근육들을 움직이는 것도 모두 마음처럼 쉽지 않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칸을 채워갑니다. 작은 도구를 사용해 팔을 늘렸다 좁혔다. 몇 안 되는 동작에도 평소 뻐근했던 몸이 조금씩 풀립니다. 초기 치매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인지 강화 교실의 모습입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내도 치매기가 있었거든요. 하루 이틀 상태 다니보니까 참 재미가 있고 시간도 잘 가고 몸도 많이 건강해지는 것 같고 내 다리가 선전에 걸음 제대로 못 걸었거든요. 참 세월 보내기 좋고 배울 것도 많고요. 재미있어요. 금방 알아차리기 쉽지 않은 치매 초기 증상. 하지만 치매 치료는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지역별 치매 안심센터로 치매 초기 증상이나 예방법에 대한 방문 문의가 눈에 띄는 이유입니다. 센터를 찾는 게 어렵다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치매 체크를 이용해서도 본인과 가족의 치매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뇌질환과 같은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흡연과 음주를 하지 않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치매에 걸릴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으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리는 시간을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단조로운 생활을 하시거나 우울감을 느끼시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미술, 음악, 원예, 교구 활동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인지 자극을 받고 사람들을 만나는 계기를 가지는 것이 치매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치매 조기 검진을 받고 본인의 인지 상태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대화할 때 말을 주저할 경우 평소 잘하던 일이 어려워져도 치매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한 뒤 효과가 금방 눈에 보이지 않아 관리를 안 하고 방치하면 뇌가 망가질 가능성이 높아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경자년 새해를 맞아 각 자치단체들은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원도와 도교육청 현안과 해결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스튜디오에 성기석, 김선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올해 현안과 해결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해볼까 싶은데 무엇보다 이제 새 강원도가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이제 평화사업, 남북관계 관련된 부분인데 짚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물꼬를 튼 남북관계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걱정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난해 강원도가 남북관계를 해결함에 있어서 거의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는 부분인데요. 이 같은 문제들은 이 남북관계 그리고 북미관계가 경색관계에 들어가면서 강원도가 특별한 대화 채널을 갖지 못했다는 것에서 문제가 됩니다. 네. 이 강원도는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남북관계에 많이 속도를 냈었는데요. 사실상 지난해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또 이 국제청소년 축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평양에서 개최되는 걸 자신했었는데 결국 여러 차례 연기된 끝에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북한 개별 관광을 허용을 하면서 북남산
관광 재개에도 많이 기대가 쏠리고 있는데요. 강원도가 이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독자적으로 스포츠나 민간교류 등에도 많은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문순 도지사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한 70년 고생했으면 충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남북관계가 뚫려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농업교류, 어업교류, 건설업교류 이런 것들을 아주 폭넓게 할 수 있는 노력을 올해 다시 한번 치열하게 해볼 생각입니다. 네, 이 가운데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원도가 2024 동계청소년 올림픽 유치에 성공했다는 소식인데요. 대회 유치에 따른 기대감도 있지만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24년 동계 평창 올림픽 유치는 평창 올림픽 유산을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하고 있는 강원도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에는 분명합니다. 네. 대회 유치를 올림픽 경기장 사활용 등에서 많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또 강원도가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남북 공동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부분도 어떻게 될지에 많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정부가 추진 중인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에도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대만큼 걱정이 되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일단 비용 문제인데요. 현재까지 예상적으로 추산되는 부분만 대회 개최와 운영에 약 7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 같은 부분의 한 절반 이상을 국비로 충당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과연 이 같은 강원도의 기대가 실현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회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 강원도에 내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 같은 부분들을 어떻게 봉합할지도 강원도가 해결해야 될 과제로 보입니다. 최문순 도지사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올림픽의 유산으로서 모범적인 사례를 우리 평창에서 남길 수 있겠다 이런 의미로 IOC 위원들이 압도적인 지지로 79대 2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우리 강원도를 밀어줬습니다.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진짜 가장 모범적인 올림픽 유산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환경 문제인데 작년 이제 강원도에서 선한 사업들이 계속해서 환경 문제에 줄줄이 이제 발목을 잡혔잖아요. 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중단된 데 이어서 이제 백두대간 관통 송전선로가 추진되면서 이중 잣대 논란까지 좀 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강력히 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강원도가 추진해온 대형 사업들이 번번이 환경 문제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환경부가 강원도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송전선로가 추진이 되면서 강원도의 이중잣대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이 같은 분위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현재 오색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고요. 또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어떤 타협이 아니라 반대하고 백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같은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최문순 도지사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한번 얘기 들어보시죠. 케이블카를 그냥 놓겠다는 게 아니라 케이블카를 놓고 그 밑에 있는 등산로를 폐쇄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설악산이나 다른 산에도 가보면 등산을 워낙 많이들 다니시니까 등산로가 이렇게 넓어져 있고 나무뿌리가 다 나와 있고 돌도 나와 있고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그게 우수가 빗물이 흘러가는 통로가 돼서 아주 2, 3m까지 깊이 파여 있습니다. 네, 또 새해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경제 문제입니다. 강원도에서 더 잘 사는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현재 강원도의 주소와 또 이에 대한 대안들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도내 부동산 시장 상황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부터 이어진 과잉공급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각 지자체가 공급을 중단하는 이런 대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새해에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부분은 크게 나쁘지 않은데요. 강원도의 고용률 자체는 낮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청년이나 여성 등의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강원도는 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 올해 강력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니까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강원도 교육 현안과 좀 해결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 교육감이 이제 강원 교육을 이끌어온 지도 3선 이제 10년째인데 2020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가장 먼저 책임 교육을 내세웠습니다. 이 강원도교육청의 슬로건이 모두를 위한 교육인데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 교육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글이나 수학, 영어 등에 대한 이 공교육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인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위기 학생에 대해서도 책임 교육 차원에서 통합 사례 관리라든가 병원 위센터 등을 통해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한 도교육감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이건 오해를 하지 마시라는 말씀인데 성적 올리기나 일체학습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성적 올리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네. 일단 아이들마다 진단을 하고 그 진단된 아이들마다 처방을 해서 지도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합 지원 시스템을 가지고 기초학력을 빈틈없이 채워 나가겠다는 말씀이고요. 네, 또 강원도가 해결해야 하는 교육 현안 중에 하나가 바로 작은 학교 살리기입니다. 통폐합 위기에 놓인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한 방안은 좀 없을까요? 네, 지금 저출산 문제 때문에 학령 인구가 점점 감소하면서 작은 학교도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8년 기준 강원도 내 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에서 재학생이 60명도 안 되는 학교가 전체의 40%를 넘습니다. 정부의 권장기 기준에 따르면 이런 학교들은 모두 통폐합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내 작은 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2017년 강원교육복지재단이 출범을 했지만 출범 3년 만에 예산 확보를 못해서 존폐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에는 이 도교육청이 예산 지원을 끊겠다면서 사실상 해체가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긴 했는데 최근에는 다시 도교육청이 일단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강원교육복지재단은 이 작은 학교에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강원도교육청은 이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지원 통합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이 작은 학교가 지역사회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만큼 지역사회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관련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교육청의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많다 하는 생각에서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을 비롯한 마을교육 공동체 그리고 행복교육지구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 교육청, 마을이 함께하는 그러한 정책으로 나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감 인터뷰 보고 오셨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돼가고 있는 게 이제 정부가 정시 비중을 늘리겠다고 한 건데 강원도 학생들은 많은 이제 친구들이 수시를 통해서 대학을 입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매년 입시 제도가 바뀔 때마다 항상 불안한 건 우리 학생들일 텐데 이에 따라서 민 교육감도 이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은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이 민병희 교육감은 최근 저희 신년대담에 출연해서 이 정부의 정시 확대 방침은 서울에 있는 16개 대학의 정시 모집 비율을 40%로 확대하는 것이라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이 받게 될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라고 얘기는 했는데요. 이 민 교육감은 학생들이 수시와 정시 모두를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맞춤형 보충 수업이나 이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관련 인터뷰 보고 오시겠습니다. 일단 학생 각자가 입시 계획을 설계하고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또 필요한 교육 활동 그런 공간을 제공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 남북교육 교류 사업에 대한 의지도 한번 보였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이 남북 청소년 체육 교류의 장이었던 이 아리스포츠컵 축구 대회가 지난해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이 강원도와 도교육청은 계속해서 이 아리스포츠컵 개최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인데요. 나아가서 남북 단일팀을 만드는 것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강원도교육청은 남북 교육 교류 프로그램 개발 최종 보고회를 진행했는데요. 북한 지역 체육학습 길라잡이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 등 여러 사업을 통해서 이 남북 청소년 간이나 교사 간의 교류 등을 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관련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남북 교류라고 하는 것은 세계 유일의 분단도인 강원도에서는 의미가 남다르다. 그래서 평화와 공존의 시대 이거의 주역은 우리 학생들이다. 다음 세대에.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 평화와 공존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2020 경자년 새해를 맞아 강원도와 또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